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7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6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윤 4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신사월 병자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볼 명식 일간은 병화가 되겠고요. 그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이제 4월이라고 하는 계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있게 되면은 이제 망종으로 접어들게 되겠고요. 망종이 지나게 되면 이제 4월에서 5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월도 여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5월도 여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4월보다는 5월이 양기가 가장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5월 되면 또 하지라고 하는 또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5월 되면 또 하지에 대해서 또 열심히 제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병화 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간은 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죠. 병. 이 병이라고 하는 글자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첫 번째 글자는 갑이라고 하는 글자, 그것은 목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글자 을목이었죠. 첫 번째는 갑목이었고 두 번째는 을목이었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글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화에 해당이 돼요. 불의 기운, 내일 하게 되는 것은 또 정이라고 하는 글자, 이것도 화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된다서 병이라고 하는 글자는 천간 10개 중에서 세 번째에 나타나는 글자이면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이라고 하는 글자 양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오행으로는 아까 말했던 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되는 것이고 양화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됩니다. 똑같은 화인데 병이라고 하는 글자는 양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죠? 양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는 음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음양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남성스럽고 강하고 저돌적이면서 높은 개념, 뜨거운 개념, 밝은 개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음의 개념은 그거에 대비되는 개념, 상반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밝다에 상반되는 개념은 뭐예요? 어둡다라고 하는 것이고, 높다에 상반되는 개념은 낮다. 그 다음에 밝다는 말씀을 드렸고, 남자에 상반되는 개념 뭐예요? 여자가 되겠고, 태양에 상반되는 개념 달이 되겠죠. 자, 병화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뜨거운 요치에 해당이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양화가 더 뜨겁겠습니까? 음화가 더 뜨겁겠습니까? 당연히 양화가 더 뜨겁죠. 그래서 양화를 비유할 때는 태양 지화에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정화 같은 경우는 하늘에 뜨는 달이라든가 아니면 등촉화라고 해서 모닥불 같은 것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모닥불이 뜨거울까요? 태양이 뜨거울까요? 당연히 태양이 더 뜨겁고요. 태양이 더 밝고, 또 모든 만물한테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발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이 병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존재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목적, 그 다음에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목적이 병화의 어떤 존재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든 식물이든 그 다음에 동물, 사람들도 태양이 없다라고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빛이 있어야지만 밝음으로 인해서 또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밝음이 있어야지만 사람들도 그거에 맞게 활동도 하게 되고, 식물도 태양빛을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오행 중에서 목화토금수의 오행 중에서도 가장 대표될 만한 오행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양중 지존이라고 해서 양을 대표하는 그런 글자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러면 양중지존이라고 하면 음을 대표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음을 대표하는 글자는 뭐냐면 수가 음을 대표하겠죠. 화가 양을 대표하는 것처럼 수 중에서도 음을 대표하는 것은 임수가 아니라 개수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인 것이고요. 태양빛은 밝으면 밝을수록 멀리 그 다음에 빛을 발산해 줄 수가 있겠고, 또 멀리 밝음, 따뜻함을 전파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강한 것도 필요하지만 또 자신을 또 좀 더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더 있다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 임수 병화 입장에서 놓고 보면 7살 내지는 이거를 편관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7살 편관은 좋지 않은, 나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7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7살이라고 하는 것도 나한테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따라서 칠살도 좋을 수 있고 나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화 입장에서 칠살 임수가 어떤 좋은 작용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임수를 보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 수보양광이라고 하는 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태양이 홀로 떠 있는 것보다는 그 밑에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강, 호수, 바다가 태양빛을 더 밝게 또 더 뜨겁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병화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병화를 더 돋보이게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여름 같은 경우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임수를 보게 되면 이 임수가 병화를 수보양광해요. 근데 반대로 월령이 4월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경우에는 화는 약하고 수가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수가 병화를 물론 수보양광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수극화해서 화를 극한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 같은 인성이 있게 되면은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일간을 생해줘서 일간이 극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임수를 사시사철 병화는 임수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안전장치, 보호장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고요. 만약에 지금과 같이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 태어났을 때는 반대로 일간 병화가 4월에 태어나면 왕하고 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을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얘를 더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좋아하는데 월령에 따라서 그 배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오늘 4월에 대해서 한번 금방 이제 언뜻 설명을 드렸지만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해당이 되죠. 여름이면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이죠. 화가 왕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이거 월령도 화, 일간도 화니까 일간 자체가 월령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득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비유라는 게 자기 집 앞에 있는 댕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서 멍멍이도 자기 집 앞에서 50% 먹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옛날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을 득하게 되면 벌써 한 40% 일간이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글자의 배합이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 벌써 40% 월지가 한 40%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 일간이 굉장히 왕하다. 그래서 신왕한 사주가 되는 거죠. 굉장히 신왕합니다. 여름에 태양이 뜨게 되면은 그 태양빛은 겨울의 태양보다는 더 뜨겁고 더 맹렬하고요. 더 천하를 더 뜨겁게 달궈주는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이 왕한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절제시켜 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4월에 병화는 뭘 쓴다? 임수를 쓰게 되면은 이 임수가 병화를 갖다가 뭘 하냐면 수보양광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4월의 열기도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수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좀 달라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용도가 좀 다른데 병화 입장에서 임수를 보는 것, 병화 입장에서 개수를 보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칠살 편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병화 입장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되는데 병화가 임수를 쓰는 것은 수보 양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4월, 5월에 개수를 쓰는 것은 이거는 조후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 임수는 전혀 조후를 안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수도 조후를 하지만 조후,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임수보다는 개수가 공력이 더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수보양광 보광한다라고 하죠. 이거 하는 것은 개수보다는 임수가 공력이 더 큽니다. 개수는 오히려 수보양광하는 공력이 더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로서는 병화를 갖다가 보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로서는 어떻다?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평관, 정관,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를 관살, 혼잡이라고 이렇게 논해서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관살, 혼잡이 돼도 나쁘지 않은, 오히려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주 국세 같은데 4월뿐만 아니라 5월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병화일간이 왕할 때는 관살, 혼잡이 되게 되면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임수의 용도는 병화를 보강하는 용도, 개수의 용도는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하는 용도 이렇게 쓰게 되겠고요. 수가 4월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 그러한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명식 살펴보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병화가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병화가 원령을 득했고요.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화의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간이 임관지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걸록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주가 걸록격이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이 신왕하다라고 하는 신앙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중에 있는 경금이 여기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월지에 있는 사화를 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하면 병화가 경금을 보게 되면 뭐가 된다? 이거는 편제격이 되는 거죠. 편제격. 화 입장에서 금은 재성이 되니까 편제격인데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원령도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신왕 제왕한 그런 사주 국세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에 비해서 일간이 좀 더 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이 좀 더 세력을 얻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어서 화를 갖다가 아까 말했던 수보양강 해주는 것도 좋은데 수보양강은 개수보다는 임수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영광하고 금으로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배합의 원리가 되겠는데 오늘 명식은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연지의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수. 자, 자수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요 개수에 해당이 되죠. 개수. 그래서 자수 가지고는 임수를 병화를 수보양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별도로 지지를 해수, 신금 내지는 천간으로 임수가 있어야 되는데 월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금,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또 특히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좀 왕하기 때문에 수가 좀 세력을 좀 얻어야지만 병화가 뜨거워지는 것, 4월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관성 정관을 보게 되겠고, 그다음에 재성도 봤기 때문에 사주 국세는 기본적으로 틀은 갖추었습니다. 근데 개수가 아니라 임수가 아니라 지지의 개수인 자수를 봤다라고 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이고요. 일지 자체에서도 자수를 이렇게 봐서 오늘 병자 일주가 되죠. 근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자, 요거 없었을 때는 그래도 수가 그냥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좀 상황이 좀 달라져요. 자, 월지 하나 빼고는 신금, 경금, 자수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금수가 왕량해질 수 있다. 금수가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국세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4월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왕량해지면 여름에도 한습해지는 그러한 기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갑다라고 해서 뭐 겨울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얼음이 올 정도로 차갑진 않지만은 여름에도 날씨가 흐리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한기가 들 정도로 좀 오싹오싹해지는 정도는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 따라서 금수를 더 쓸 것인지 아니면 목화를 더 쓸 것인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뭐 화가 더 왕하다, 수가 더 왕하다 이렇게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도 그 개수 세 가지고 화가 2개, 수가 2개, 금이 2개니까 금이 더 왕하다 이렇게 금수가 더 왕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왕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어떤 것이 더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울로 놓고 치면 아직은 평행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생시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월령이 화라고 하더라도 연주의 경자, 신금이 있고요. 월간에는 그다음에 일지시제 자수가 있으면 이거는 좀 한습해지는 사주 국세로 볼 수가 있는데 자,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무토는 그냥 뿌리가
없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사 안에는 원령인 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장간이 무토, 그 다음에 경금,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원령에 있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화토동궁이라고 하죠. 화토동궁. 화토는 어떻게 된다? 동궁한다.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4월은 병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무토도 같이 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습해지는 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무토가 이렇게 병화 옆에 첩신되어 있으면 이거는 수보양광이 아니라 회기무광이라고 해서 태양이 떠 있는데 먹구름이 끼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빛을 가리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다. 물론 이제 금이 있어서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에서 약간 무력화시킬 수는 있지만은 이 무토가 투출을 했을 때는 금으로서 토의 기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으로서 무토를 제하는 것이 이거는 더 좋을 것인데, 무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약간은 좀 아쉬운 점이고, 요거는 회강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무토는 이 사주의 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임수가 투출을 했다라고 하면 무토의 용도가 있지만, 이거는 수가 천간으로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토의 용도는 크지 않고요. 오히려 사주를 좀 병화를 회기무광하는 그런 안 좋은 글자로 볼 수가 있겠고, 더 안 좋은 생신은 뭐예요? 무술이죠. 무술은 이 무토는 원령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원령에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시지에도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10중8구 10중8구라는 뜻 아시죠? 10중8구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10개 중에 8개, 9개는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80%, 90%는 반드시 병화를 회기무광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자 특히 무술은 조금 꺼리는 바가 되겠고요. 자, 임진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임진시. 이렇게 되면은, 자, 자수가 있는데, 이 자수는 어떻게 돼요? 예를 보게 되면 자진수국해요. 자진수국은 원래는 삼합이잖아요. 삼합인데 신자진 수국을 뜻하는데 글자 하나가 빠졌죠. 신금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진만 있어도 합력이 인정이 되는데, 임수가 투출된 것이 이거는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원래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임수를 봐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특히나 원령 자체가 4월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광하고 금으로서 수를 도와주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이 사주는 오히려 금수가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필요 이상으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수를 좀 절제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원래 무토를 쓰면 안 돼. 원래는 무토를 쓰게 되면은 병화를 갖다가 회강해서 안 좋은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무토로서 임수를 조금 절제시켜 주고, 파극해서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절제, 통제시켜 주는 거고요. 병화로,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후하면 된다. 일간 병화가 조후하지 않습니다. 원령에 있는 병화를 가지고 조후하는 것이지, 일간은 뭐예요? 심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용신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 거고요.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 토운이 괜찮다. 목화 운이 더 좋겠죠. 어떻게 보면 수를 무토로서 제하는 것보다는 목이 있기 때문에 수생 목성에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겠고, 개사시가 되면은, 이렇게 개사시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사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약하지 않고요. 수도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병화는 개수 보는 것보다는 뭘 더 좋아한다? 임수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자수에 뿌리를 둔 개수는 조후하는 용도는 있어요. 조후하는 용도는 있지만은 뭐예요? 이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그러한 개념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귀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은 귀는 좀 작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는 뭐 조후만 잘 돼도 부는 먹고 사는 정도, 큰 뭐 대기업을 운영하면서 큰 재벌이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조후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썩 돈은 벌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성, 경금은 편재, 신금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성의 용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생신을 여기까지 살펴볼 것이고요.
갑오시 같은 거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럼 아쉬운 감에 자, 갑오시가 되면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양인 오화를 봤는데 이거는 좌우충되는 거니까 이렇게 충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고르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이렇게 좌우충이 되면 오화도 깨지지만 뜨거운 여름에 좌우충이 되면 수도 깨지게 되죠. 그러면 이 수는 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뜨거운 여름에 자수 하나밖에 못 쓰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좀 선택지에서는 좀 열애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머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